이번 시간에는 제13강 외화자산 평가 차선익 조정 명세서입니다. 얘는 이번엔 시험에 나올 후보 중에 하나예요. 외화자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 서식지인데요. 어, 내용은 좀 헷갈리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스킬을 조금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내용상 접근을 먼저, 그러니까 이해 목적상 접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킬로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94페이지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평가 대상 적용 환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용 한번 보게요. 자, 평가 대상은 이 친구가 평가 대상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화폐성이라는 말인데요. 시험 문제 대부분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 문제에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화폐성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어느 회차 한번 비화폐성이랑 한번 섞여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놈이 아마 성급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상으로는 얘 아니면 얘입니다. 얘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화폐성이란 말이나 비화폐성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한번 보면요. 화폐성 일단 책에는 화폐성에 대해서는 이제 얘네들이 화폐성 자산이에요. 이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화폐성 자산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대여금,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뭐 암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화폐성 자산은 이제 얘네들을 비화폐성 자산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의미를 좀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의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의미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화폐성 자산의 의미가 뭐냐면 목적이 지금 돈인 겁니다. 목적이 돈이던지 또는 확정 결정된 받을 권리를 이제 보통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외상매출금의 목적이 돈이죠. 맞죠? 그런데 선급금의 목적은 계약이죠. 돈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계약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어느 책에는 목적이 돈이다라고 나오고 어느 책에는 확정 결정된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실 때는 대부분의 채권 채무가 목적이 돈이에요. 그래서 채권 채무, 즉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은 채권 채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 엔드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외웁시다. 대부분의 채권 채무 엔드 만기 보유증권 누가 물어보는 거죠. 화폐성이 뭐예요? 라고 하면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미수금, 대여금, 엔드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화폐성 자산은 사실 상대적인 것인데 이제 선급금이나 이제 선수금,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재고 자산들, 그리고 고정 자산을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 시험에 대부분의 문제는 본 문제는 전부 다 화폐성 자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선급금이나 선수금 또는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기 보유증권, 여기는 선급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적용 환율. 클릭한 거랑 드래그한 거랑 다르네. 자, 다시. 적용 환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이죠.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변경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신고했다와 이제 무신고시로 할게요. 신고했다와 무신고시.
무신고시는 시험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무신고시는 취득일의 또는 발생일의 매매 기준율이기 때문에 취득일날 뭐 환율 딱 정했을 거 아니야. 1,000원이라고 환율 딱 정했으면 그 이후로 변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할 일이 없어요. 얘는 할 일이 없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신고를 했다라면 매년 말을, 즉 12월 31일의 매매 기준율로 환율로 정해서 5년간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12월 31일의 환율로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자, 프로그램 일단 진행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594페이지입니다. 594페이지. 정확하게 우리 문제 푸는 페이지는 596페이지네요. 596페이지. 일단은 먼저 여기도 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스킬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태양상사의 2020년도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직전년도 사업년도 종료의 현재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 등 평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뭐 이런 말이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평가 방법 신고를 했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는 부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한번 볼게요. 장기 차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얘가 이제 7,700만 원이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부채예요. 부채인데, 7,700만 원인데, 회사는 기말에 무엇으로 평가한 것이다? 8,540만 원으로 평가했죠. 자, 8,540만 원으로 평가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 목적상이에요.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 차이가 얼마죠? 이 차이가? 네, 한번 회사 계산이라고 할게요. 제가 편상 회사 계산한 결과는 840만. 얼마? 840만. 840만 원어치의 가격을 올려놨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부채라고 했죠. 부채가 7,700에서 8,54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손실이죠? 손실 얼마 받았죠? 손실 840만 원을 손실 받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는 순식간에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얼마를 요구를 했냐면 환율을 1,250원을 요구를 한 거죠. 지금 1,220원의 의미는 7만 원에 1,220원 하면 8,540만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요거를 곱하면 그렇게 되겠죠. 법인세법은 얼마를 요구를 하고 있을까? 7,700만 원을 얼마로 요구를 하고 있죠? 1250. 곱하면 얼마인데요? 8,750. 8,750만 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얼마 손실을 의미를 하는 거죠? 800 아니 여기서 요거 차이 보면 되지. 1만 원 벌어야 돼. 요렇게 네. 1,050만 원. 50만 원. 1,050만 원을 손실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지금 회사 계산이 840만 원 손실 받는데 손실 좀 더 잡아라 이렇게 하겠죠. 개념이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 두 개 차이가 30원이잖아요. 30원에 7만 원이면 210만 원 더 손실 봐라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야, 네 손실 더 봐라. 송금 더 잡아라.
송금이 어디죠? 오른쪽이죠. 자, 송금 얼마 더 잡아라? 210만 원어치 송금 더 잡아라. 이런 이야기죠. 이해 갑니까? 네, 여러분 210만 원 더 송금 잡아라 뜻이고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장부가액이 2,400만 원인데 얘가 2,440만 원 잡은 거는 회사 계산에서 잡은 거고요. 맞죠? 왜 2,440만 원이냐고 묻는다면 1,220원 곱하기 2만 달러였겠죠. 맞죠? 이렇게 해보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뭐 컴퓨터가 다 해줘요, 사실은. 손실 얼마? 40만 원 손실이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이 왜 한 방에 계산을 하고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요. 지금 제가 하듯이 법인세법에서는 손실 얼마로 본다? 1,250원 곱하기 2만으로 보겠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2,500원. 예? 2,500만 원. 그럼 2,500만 원이면 100만 원 손실이네요? 맞죠? 그래서 얼마 더 손실 더 잡아라? 60만 원 손실 더 잡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70만 원 더 손실 잡아라. 네 평가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죠? 답을 한번 볼게요. 답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답을 봤더니 어쨌든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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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것이 결론이죠. 이해가십니까? 270만 원을 송금 산입한다.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구현화시켜 볼게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결론은 이제 송금 산입하는 어디야? 얘가 지금 답이에요. 송금 산입 270만 원. 얘가 이제 답인데 프로그램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회사 코드 9050 법인 조정 클릭하시고 우측에 하단에서 세 번째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자, 여기는 자산이고요. 여기는 부채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먼저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화 종류 여기 가서 USD 또는 F2 미국 이렇게 쳐도 되고요. 영어로 USD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부채이기 때문에 하단에 적겠습니다. 하단에. 자, 외화 금액은 얼마? 7만 달러.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적는 장부가액은 이렇게 안 적었으면 참 좋겠는데 프로그래머가 여기에 적는 장부가액은 기초 장부가액이야. 이 금액을 적어요. 알겠죠? 잠시 대기. 여기에 적는 금액은 무엇을 넣냐면 법인세법에서 아까 결정 지은 값을 적어요. 아까 제가 후순위로 계산한 값 있죠? 얘를 적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회사가 계산한 값을 적으면 너가 평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환율은 얼마였냐면 기초가액이 1,250원, 7,700만 원이면 얼마죠? 계산기 두드려야 되겠네. 얼마? 1,100원. 1,100원이라 할게요. 1,100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얘는 법인세법이 요구한 환율. 얘는 회사가 사용한 환율이죠. 맞죠? 얘를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얘를. 회사가 먼저 한 환율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1,220원. 자, 요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여기는 원래는 1,250원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회사가 적은 금액을 왜 적냐면 8,540만 원에 대한 요 금액이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840만 원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자, 여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다른 통화선도 뭐 이런 거라서 환율 조정차 대등에 가서 이 마이너스 840을 이렇게 옮겨 적어요. 아까 우리 손으로 계산했었죠. 이거를 마이너스 84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회사가 원했던 환율에 관한 손익 금액을 적은 겁니다. 두 번째, 여기 가서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로 바꿔요. 그럼 금액이 얼마냐면 1250원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마이너스 1050만 원 나오죠. 아까 살짝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기 딱 눌러보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나 있습니다. 요렇게. 끝났어요, 벌써. 이해가죠? 자, 요거를, 요 마이너스 840만 원은 어디엔가 적어 놓으세요. 저는 그냥 제 방법을 쓰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여기 적을게요. 여기 적었어요. 여기 옮겨놨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메모를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제 방법 쓰지 마세요. 쓰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헷갈림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놔뒀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다시 갈게요. 자, 요번에 여기 외화금의 연마 있죠, 연마를 지워볼게요. 얘를 딱 지우면, 그냥 다 지우지 말고, 얘만 지운다고요. F5 엔터에서 날리지 말고, 얘만 지운다고, 얘만. 됐죠? 얘만 지웠죠? 자, 밑에. 안 내려가지네. 다시, sorry. 7만 달러 그대로 가야 되겠다. 지금, 그래요. 보통 이렇게 부채가 두 개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자산 하나, 부채 하나 나오는데, 지금 부채가 두 개 나오면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갈게요, 그냥. 엔터.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얘도 회사 환율로 바꿔야 돼요. 회사 환율 얼마죠? 1220원으로 가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2만 달러에 적용환율 1100 했다는 거죠. 1100 아니네. 1200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에 1220으로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부채가 두 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하려고 하다가 욕심을 가졌네. 자,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 탑니다. 이거 지우시고요. 지우시고. 그냥 마이너스 880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880. 이렇게. 자, 제가 지금 한 작업은 뭐냐면, 회사 환율을 넣고 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로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다 법인세법이 요구한 환율 1250으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70만 원이라고 조정이 되죠. F3. 그럼 이제 여기 하단에 270만 원이 뜨고 여기에 송금산이 270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외화자산 이익이라고 해도 되고 손실이라고 해도 되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야, 네 외화자산 이익이 너무 많아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화환산 손실로 그냥 적어주셔도 되고. 어쨌든 내용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요만큼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문제 풀었고요. 보통 여기에 있듯이 문제가 자산 부채가 연속으로 안 되어 있는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관련 문제인데 70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회사 코드 9003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04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에 문제 보시면 다음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 등 평가 차손익을 계산하시오.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자산 부채별로 따로따로 작성하여라. 얘가 뭐죠? 자산. 이 두 개는 그 위에 것 따로 아래 것 따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메모 조금 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외화 종류는 메모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장부에는 발생일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직전연도 기준 환율이 1,200원이면 1,200원이 내 장부 기초죠. 이해가죠? 얘가 기초고요. 얘가 기초고.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은 올해 발생됐으니까 얘가 무엇이 되냐면, 얘가 기초가 되죠. 맞죠? 단기 차입금은, 얘가 기초가 되죠. 얘가 기초가 되죠. 얘가 이제 기초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엔화당은 얘가 법인세법이에요? 아니면 회사 계상이에요? 법인세. 오케이, 여기 적어 놓으세요. 법인세법, 이렇게. 자,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금액이다. 위의 화폐성 외화채권 채무는 위에 거래인 것을 뿐으로 가정하고 회사액, 회사계 처리 내용은 전표 입력 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예? 확인 안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는 직전 연도 2019년부터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로 했고 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직전 연도에는 제대로 해서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에 세무 조정이 발생했다면 이야기예요. 했다면 난이도 잠깐 올라가요. 제가 지금 빨간색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결산일에 외화자산 채권 채무를 장부다 평가했어요, 안 했어요? 아, 회사 금액이 없네요. 맞죠? 회사에서 요구한 그 금액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간단한 거네요. 자, 여기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자산이니까 장기 대여금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USD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자, 여기는 기초 금액 넣으시면 돼요. 이 기초 금액 얼마? 1,200원.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회사에서 평가 금액 적으려고 한 거예요. 회사에서 평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적으면 되지. 그러면 이 금액을 아니지, sorry. 회사에서 평가 안 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1,200원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아무것도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손익금 계상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것이 얼마라고? 달러는 1,000원이죠. 1,000원 하면 답 나왔어요. 400만 원이죠. 그래서 400만 원에 대해서 손금 잡아라. F3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적으면 되죠. 하단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외화자산 평가 회사 이렇게 하죠. 400만 원. 너 이익 너무 많이 잡았잖아.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얘를 지워야 되는데 다 지우면 귀찮으니까 요 외화 금액만 지울게요. 외화 금액만 지우고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두 개 한 방 입력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자, 여기 외화 종류 JPY 외화 금액 10만 그 다음 여기 기초가액은 1인당 얼마? 100원. 끝났죠? 평가 안 했죠? 회사는 평가 안 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1인당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 얼마? 110원. 이렇게 하면 평가차손익 발생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밑에 외화 종류 USD 외화 금액 10,000달러 기초 환율은 1,200원 세법에서 요구한 것은 1,0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섞였네요. 됐죠? 여기는 적을 거 없습니다. 회사는 선익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F3 누르시면 이쪽에 100만 원 붙죠. 여기에 이제 금액을 적고 100만 원 손실 너무 많이 잡았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외화 자산 환산 손실이 너무 많아서 입금 산입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글 자체에서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한 것이 100만 원과 4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외화 금액이 몇 달러였죠? 2만 달러였죠? 2만 달러 넣어보세요. 2만 달러 넣으면 컴퓨터가 다 계산이 되었겠죠? F3. F3 누르면 여기에 이제 3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데 3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 100만 원과 이제 여기 400만 원이 부딪혀서 오른쪽에 300만 원 많죠? 그래서 오른쪽에 3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지만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자산 부채별로 각각 세무 조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세무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네. 문제가 조금 더 볼게요. 아직 눈이 안 들어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714페이지. 자,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펴볼까요? 714페이지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단 세무조정은 반드시 자산 부채별로 각각 작성하시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부분점수 주겠다는 뜻입니다. 부분점수를 줘서 하나라도 맞으면 점수 좀 줄게. 최선을 다해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에 화폐성 외화 채권 또는 채무는 자 현재 문제에서 대여금 화폐성 맞죠? 맞죠? 차입금 얘도 화폐성 맞죠? 채권 채무 거래는 and 만기 보유 증권은 그 뭐라고 했죠 제가? 화폐성 자산 이런 식으로 화폐성 자산이라고 아예 찍어서 이야기해줘요. 나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래뿐인 것으로 가정하며 회사의 회계 처리 내용은 전표 입력 사항을 줘야 확인한다. 안 할 겁니다. 결산의 현재 기준 환율은 1,000원. 이게 이제 뭐죠? 오케이 여기 적어 놓으세요. 법인세.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 회사는 시중 환율을 얼마를 적용했다? 1,020원. 여기 회사 환율 여기 적어 놓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회사 환율하고 법인세법 환율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 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사는 직전에도 2019년도부터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로 했고 신고했으니까 이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이 문구 자체가 의미가 부여되진 않습니다. 화폐상 외화자산 평가 신고서를 제출했고 직전연도 기준 환율로 채권 채무 평가했고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했다. 얘가 발생되면 추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추인 문제에서.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이제 까만색 문제는 전에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초 환율이 어디 있죠? 얘가 기초 환율이 되겠네요. 맞죠? 얘가 기초 환율이 되겠네요. 얘가 기초입니다. 기초 이렇게 메모해 놓죠. 결론적으로 얘는 필요가 없네요. 뭐 이런 1,050원의 발생 환율은 의미가 없죠. 기초 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산이니까 위에 자산에 얘가 기초 환율이죠. 자, 기초 환율을 여기에 적고 여기에는 처음에 뭐부터 정리하면 회사 환율부터 적어보세요. 결론은 여기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을 적는 게 맞아요. 1,000원 적는 게 맞는데 최초에는 1,020원을 적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적겠죠? 여기에 USD 외화금액 25,000달러. 자, 여기는 기초 장부에 있는 기초가액 1,030원. 맞지요? 그 다음 여기에 적는 것은 회사에서 요구한 환율 1,020원을 먼저 적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의 평가 손익 금액이 나와요. 맞죠? 이것이 나오니까 제가 앞에 장부 가서 안 찾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앞에 장부는 1,020원으로 계산한 2,550만 원 얘가 줘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적고 이 금액을 그대로 옆으로 옮겨 탑니다. 옮겨 탔어요. 여기 적고 마이너스 25만 원 이렇게 적으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세법에서 요구한 환율, 여기 있는 1,000원을 여기에 적습니다. 여기 1,000원 적으면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보면 법인세법에서는 마이너스 75만 원이라는데 너는 왜 마이너스 25만 원밖에 안 했니? 입금 잡아라. 송금 잡아라. 맞죠? 마이너스 50만 원 더 해라. F3. 그다음 여기 가서 여기 있는 하단의 값을 상단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평가차 손익 5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잔입입니다. 자, 그 다음 요 금액을 어딘가 메모 좀 해놓으세요. 저는 여기 메모해 놓을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떤 종이에 마이너스 25만 원 적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를 삭제시킬게요. 다 삭제시키면 귀찮으니까 외화 금액만 삭제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 단기 차입금이니까 하단부로 내려갈게요. 자, 단기 차입금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USD. 외화 금액은 얼마? 2만 달러. 기초정부 환율은? 오케이. 950원. 자, 처음에 회사가 정한 환율 적어라 그랬죠? 자, 회사가 정한 환율이 얼마냐면 1,020원. 적으십니까? 자, 여기 넘어갑니다. 환율 조정차 대등 값지 가서 여기 있는 금액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 탑니다.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140만 원이라고 한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140만 원 적었죠. 적으십니까? 자, 가서 다시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환율이 얼마냐면 1,000원이죠. 1,000원으로 바꿔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1,000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가보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허락 그랬는데요. 니는 지금 마이너스 140만 원 했네. 40만 원 입금 산입하거라 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F3 누르시면 40만 원 뜨죠? 요거는 제가 저 때문에 나온 거고, 여러분들 40만 원만 뜨죠? 40만 원을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저기에 4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이제 나머지 아까 지웠던 화면을 채웠을 때 나올 기대치는 얼마냐면, 얘랑 합하면 오른쪽에 숫자가 크다 맞죠? 오른쪽에 이렇게 10만 원 딱 뜨면 정상이에요. 오른쪽 10만 원 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가서 외화 금액 지웠던 이 외화 금액 25,000달러 넣습니다. 넣었습니까? 그 다음 환율 조정차 대등으로 가서 마이너스 140만 원과 마이너스 25만 원 합한 값을 여기에 다시 수정해서 넣습니다. 수정해서 넣었어요.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65만 원. 맞아요. 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주구 여기 나오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는 건데 혹시 시험 칠 때 헷갈릴 수 있으니 이 방법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 1650 플러스 주고 저는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됐어요? F3 누르시면 아까 예상대로 10만 원 오른쪽에 딱 떨어지는 게 확인되죠. 끝.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798페이지 세팅해 봅니다. 자, 798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자, 외화 예금은 자산이고 외화 차입금은 부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문제에서 이 문구나 이 문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항상 나오는 문구예요. 항상 나오는 문구. 이 문구가 없으면
문제에서, 이 문구가 아니고, 이 문구는 아니고, 이 문구는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자,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지금 현재 발생 시 적용 환율이 올해네요. 전부 다. 맞죠? 올해 발생된 얘가 이제 전부 다 무엇이 되냐면, 얘가 기초입니다. 얘가 기초고,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이렇게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금액이 회사 환율이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시나리오가 이렇게 돼요. 기초 넣고, 회사 넣고, 지우고, 법인세 넣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라는 숫자만 지금 꽉꽉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는 거죠. 요거 하고 제가 추인 말씀 조금 드릴게요. 자산은 이제 위에 거니까, 이렇게. 지금 회사 환율이 1370원. 그래서 여기에 USD 입력하고, 외화금액 $10,000, 기초 1,300원. 여기에 넣을 금액을 처음에는 1,370원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370원. 그 다음 뒤로 가서 여기에 있는 금액을 이쪽으로 옮겨 타죠. 여기에 70만 원 적고 다시 돌아가서 법인세법 환율로 바꾸는 거죠. 1,400원. 이렇게 하면 F3 누르면 물론 이제 여기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F3 누르면 여기에 30만 원이 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자, 그래서 30만 원 잡아주고 ESC 누르고 여기 있는 70만 원 딴 데 옮겨 타라 그랬죠? 저는 여기 옮겨 탔어요. 그 다음 여기 가서 얘를 지우고 지금 밑으로 갑니다. 여기를 다 지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외화 금액만 지워도 데이터 날아가니까. 자, 이번에는 $5,000. 자, 외화부채 USD $5,000 적용환율 발생 시 적용환율 얘 걸 거예요. 여기 그래서 1,330원. 그 다음 회사에서 요구한 환율 오케이 1,370원을 먼저 넣고 여기 1,370원 먼저 넣고 가서 여기 마이너스 20만 원 뜬 거 확인했죠? 가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0만 원을 여기로 옮겨 탄다. 여기에 마이너스 20만 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다시 그렇죠. 여기에 있는 환율 얘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400원 넣으니까 평가차손익 마이너스 35만 원 떴고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5만 원, 즉 송금산입 15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F3 누르시고 여기 송금산입, 자 얘를 보는 거예요. 저 밑에 거는 아까 70만 원이고 여기에 전기가 아니고 여기에 15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 합치기 할 건데 데이터 합치기를 하면 왼쪽에 15만 원 남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15만 원 적히면 정답이 됩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삭제시켰던 이 외화 금액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외화 금액 얼마였죠? $10,000였죠? $10,000 여기 $10,000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아까 70만 원과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만 원 합치기 해야 되죠? 50만 원 이렇게 나오죠, 맞죠?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50만 원 엔터. 이거 지워야 되고 이렇게 하고 F3 눌렀을 때 여기 왼쪽에 15만 원 뜨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손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시험 칠 때 시간 모자라요. 그리고 시험 칠 때 사실은 좀 두뇌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패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이 패턴적으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890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현재는 장기 대여금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자산인데 아래에 쓰고 부채인데 위에 쓰고 이런 오류를 몇 번 범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산하고 부채하고 위치 바뀌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답이 완전히 반대로 돼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이렇게 따지고 그다음 얘가 뭐다? 기초. 얘가 기초. 얘가 뭐죠? 법인세법에 의한 환율. 그다음 1,450원을 뭐다? 회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문제에서 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 따로따로 하자. 뭐 그거 주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여기 USD 외화 금액 5,000달러, 여기는 1,200원. 처음에는 회사 환율인 그렇죠. 1,350원 입력하고 여기 가서 여기에 75만 원 옮겨졌고 그 다음 가서 법인세법 환율 1,300원 엔터. 그리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25만 원 송금산입이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여기 아니구나. 여기죠.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외화 금액을 지웁니다. 뿅 지우고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USD 2만 달러, 기초 1,250원. 그 다음 여기 적용 환율은 얼마? 1,300원, 1,350원을 먼저 적고, 맞죠? 1,350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얘를 그대로 옮겨 타죠? 마이너스 200. 이렇게 옮겨 타고, 다시 돌아가서 법인세법 환율인 1,300원으로 바꾸고, 플러스 100만 원의 입금 산입이 일어나죠? F3 누르고, 여기에 입금 산입. 요거죠? 100만원 유보 발생.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합치기 합니다. 여기. 자, 여기 합치기 하니까 마이너스 125만원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25만원. 자, 지웠고. 그 다음 여기 달러 살리면 되죠? 여기 5,000달러. 자, 이렇게 했을 때, F3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100만원과, 자, 여기에 있는 25만원이 합쳐지면, 여기에 75만원이 왼쪽에 남는 것이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답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듯, 헷갈리는 듯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932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뿅!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세무 조정은 각 계정 과목별로 하시오.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외화 보통 예금. 얘는 부채죠. 얘는 부채. 외화 보통 예금은 자산. 이렇게 되겠죠. 1번 문구는 항상 나오는 문구예요. 문구고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장부 금액은 없다라는 뜻이죠. 없으니까 더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 이렇게 한번 보고 지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바로 적어볼게요. 여기 자산 먼저 적을까요? 여기에 USD 외화 금액은 60, 장부가에 1,000. 그냥 바로 갈게요. 1,200. 맞죠? 여기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없는 거니까 여기 F3 누르고 바로 여기에 조정하면 되죠.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지우고 자 밑으로 가서 JPY 외화 금액은 왜 크냐? 자, 여기 다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10 바로 가겠습니다. 엔터 딱 치면 복사됩니다. 30 플러스 엔터 9 엔터 10 엔터 맞죠? F3 누르니까 여기 맞죠? 여기에 70만 7천만 유보 발생. 합치기 하는 거죠? 합치기 하면 예상컨대 120과 70이 합치기 하면 이쪽에 잔고가 남아야 되겠죠? 5,000 맞아요?
5천이 남자 보겠습니다. 여기 외화 금액에 60만 달러 땅땅땅 하고 50만 여기 보이네요. 맞죠? F3 눌러도 여기에 50만이 이렇게 각 계정 과목별로 문생으로 맞네요. 제가 지금 틀린 거죠. 제가 틀린 겁니다. 맞습니다. 계정 과목별로 하면 40만 원, 30만 원 따로 해야 되겠네요. 맞죠? 40만 원, 30만 원 따로 할게요. 여기를 이제 F6 한번 해주고 이제 여기 보고해야 되겠는데 여기 40만 원은 장기 차입금이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 F6 하고 장기 차입금 그냥 장기 차입금이라 쓰시면 됩니다. 차입금 이게 아까 얼마였죠? 이게 40만 4천만 1. 그다음 여기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시고 3천만 유보 발생. 여기는 F6 누르시고 외화 보통 예금 이렇게 F6 누르고 외화 보통 예금 1억 2천 1번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겠죠. 현재 문제 배점이 6점이고 하나 계정 과목별로 하라는 말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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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색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71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문제가 이제 파랑이인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선급금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파랑이 한 거고요. 나머지는 동일해요. 자, 여기가 기초가 되고 여기가 법인세법에 의한 환율이다. 그 다음 여기서 회사가 한 거는 없어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훌떡훌떡 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 외화 종류는 USD 외화 금액 10,000달러 장부가액 1,200원 맞죠? 그 다음 여기 1,250원 F3 바로 누를게요. 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 50만원 유보 발생. 자, 그 다음 외화 금액 지워주시고 부채로 갑니다. 부채는 USD 외화 금액 5만 달러 장부가액 1,300원 1,250원 F3 여기에 250만원 똑같은 쪽에 나왔으니까 합 300 나오면 되죠. 그래서 여기 가서 외화 금액인 10,000달러 넣었을 때 F3 누르면 여기에 300이라고 나오면 되죠. 외화 자산, 외화 부채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때는 F6 하고 외화 예금이라고 써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 예금이라고 쓰고 1번. 여기는 외화 차입금이라고 쓰고 1번. 이렇게 하면 정확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입니다. 자, 빨간색 711페이지. 711페이지.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7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송금산입이라는 개념부터 가볼게요. 송금산입이라는 것은 외화 자산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유보 발생이라고 써놨잖아요. 맞죠? 얘를 언제 추인하냐면 이제 얘가 다시 장부 금액이 저 위로 올라갈 때. 맞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만큼은 뭐가 된다? 유보 감소라는 부분으로 추인이 되고 그 다음 요만큼이 뭐가 된다? 유보 발생이 되겠죠. 지금 현재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추인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번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 금액을 내가 추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의 세무 조정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문제는 전기의 세무 조정이 없었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세무 조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번 보시면 어디지? 여기죠. 전기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다라고 나오죠. 맞죠? 이 부분 때문에 추인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771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빨간색 문제죠. 711페이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이제 외상매입금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문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발생시 환율이죠. 지금 외상비 조금 놔두고 외상매입금 가지고만 먼저 해볼게요. 자, 발생시 환율이 1150원이었다가 이제 그것이 작년도 12월 20일 날이었고 여기 나오죠. 전기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적절하게 실시하였고 그때의 환율이 얼마였다? 1180원. 이걸 이제 추정 한번 해볼게요. 전기 기준으로 얘가 뭐냐면 기초죠. 기초고 얘가 이제 뭐냐면 법인세법이죠. 얘가 이제 법인세법에 의한 환율이고 이제 회사는 매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줄게요. 잠깐만. 전체 삭제는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보시면 지금 제가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아래에 적히겠죠. 아래에 작년 기준으로 USD 하고 외화 금액이 15,000달러. 그때의 기초 가액은 1,150원이었고 얘가 법인세법의 환율에 의해서 1,180으로 조정이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전년도에 이렇게 적혔을 것이다. 이렇게 적혔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메모해 놨습니다. 전년도의 송금산이 345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저는 여기 적어 놓을게요. 전년도에 이렇게 송금산이 345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단기의 기초 환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1180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맞죠? 1180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대기할게요. 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에 얼마였냐면 1150원이었다가 여기에 1150원이었다가 환율상 얘기해요. 환율상 환율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금액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릴게요. 우리 마이너스를 이제 송금이라고 생각하고 1180원만큼의 마이너스 송금이 얼마 잡혔냐면 345만 원어치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얼마가 되는 거죠? 달러당 1,020원. 여기 존재하죠. 이렇게 되죠. 맞죠? 달러당 1,020원이 되는 거죠. 요까지는 이해가요? 1,180원이던 달러가 1,020원으로 이제 달러의 환율이 줄어들게 되면 부채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무엇이 발생되냐면 입금이 발생돼요. 맞죠? 이만큼 입금이 발생될 거라는 말이죠. 맞죠? 입금이 발생되면 이 한도 내에서는 추인으로 플러스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이 한도 내에서는 그냥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더 갔다라면 그것은 추인의 작업이 아니라 더 누적되는 마이너스가 쌓이는 거라서 추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송금산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매도가는 평가이익 막 갖고 있는 거 있죠. 매도가는 평가이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고 올라간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이제 1180원이었다가 지금 현재 얘가 얼마로 바뀌냐면 1020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F3를 누르면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맞죠? 자, 이만큼의
아까 전에 회사 코드 내가 안 바꿨네. 자, 이만큼이 무엇이 발생되냐면 입금 살인이 발생되는데 계산기를 통해서 여기서 300, 아까 우리 메모해놨던 345만 원어치는 취인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1840만 원에서 빼기 345만 원어치는 취인 작업으로 올려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요거 전기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5만 원은 유보 감소를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요 금액이 얼마냐면 1495만 원, 여기 1495만 원은 유보 발생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이해 가십니까? 여기.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금액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장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부분이죠. 외상 매출금 부분은 상단에 적으면 되죠. 여기 USD 외화금액 45,000달러 1050이고, 얘는 이제 2020년도 발생이니까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1100 아니다 1020원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만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살짝 지워주면 조금 편합니다. 맞죠? 지워주고 마이너스 135만 원 요거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얘를 다시 가서 유효금액 얘를 15,000달러로 다시 살리고, 그 다음 F3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금액이 요 금액의 합계와 이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떨어지면 정상인 거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345만 원에 더하기 1495만 원이고 빼기 여기 요 값이 뭐 틀렸네. 아까 좀 외화금 엄청 많이 했어.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얘가 지금 틀렸어요? 아까 전에는 네. 외화금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1학기에는 더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 많이 나온 거고.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의 그 금액이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1150에서 1180으로 해서 45만 원이네요. 네, 틀렸네 이거. 설명 완전 틀렸네. 이게 왜 이래 됐지? 송금산이 45만 원이었네요. 45만 원이었고 이거 다시 1180에서 1020으로 해서 240만 원이 되네요. 240만 원에 대한 것을 쪼개야 되네. 맞죠? 이거 틀렸어요. 240만 원에 대해서 45만 원어치가 추인이 되고, 왜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아무도. 자, 그래서 금액만 내가 수정할게요. 여기 금액이 자, 요 금액이 240만 원이죠. 240만 원에서 빼기 45만 원. 195만 원이네요. 여기 195만 원. 내용은 똑같고 제가 아까 달러를 잘못 적었나 봐요. 그래서 45만 원에 195만 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지우고 이제 여기는 아까 45,000달러 F3 누르고 여기죠. 여기 135만 원 똑같네요. 그래서 얘를 살리겠습니다. 15,000달러 살리고 F3 누르고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45만 원 더하기 195만 원, 여기는 빼기 135만 원. 이렇게 뺐을 때 여기에 105만 원이 이런 식으로 남으면 정답이 되죠. 제가 아까 달러 잘못 적어서 그런 건 이해하셨죠? 내용상으로는 이제 추인 작업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추인 작업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일단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그림상 이제 이런 그림이었어요. 자, 이런 그림이었는데, 전에 마이너스 이 금액을 추정해 주는 방법은 작년의 입장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냥 작년에 답을 내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플러스의 금액이 이렇게 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 이렇게 놔두어서 플러스, 이쪽은 감소의 느낌으로 가셔야 되고 얘는 발생의 느낌으로 가야 되겠다. 과연 나올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지는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안드로메다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이제 얘가 안드로메다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오겠죠. 생뚱맞은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접근할 때 30점을 다 맞추겠다라는 각오를 하면 안 돼요. 1개 반을 틀리겠다 각오하고 문제 풀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너가 그놈이야? 잘 있어 하고 넘어가는 거죠. 타협하고 넘어가야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 조금 여기 프로그램이 조금 아쉽죠. 여기 기초 장부가액을 입력해야 한다. 여기에 기초 장부가액을 입력한다고. 자, 여기는 기말 장부가액을 입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계산한 가액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 회사의 차익을 여기 가서 기록하죠. 회사와의 차이를 이제 기록을 할 때 여기죠. 여기 가서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죠.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법인세법에서 요구한 기말 장부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송금산이 마이너스 270만 원 자동으로 계산된다. 물론 저도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 문제를 무조건 손으로 풀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도. 헷갈리는 게 어느 정도 헷갈리냐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헷갈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손으로 푸는 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계속 컴퓨터를 돌리다 보니 이런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런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이 방법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팁, 자산과 부채를 구분 잘 하여야 한다. 일단 프로그램이 법인세법 계산 결과를 내어준다. 그러므로 회사가 계산한 임의금액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회사가 계산한 임의금액을 미리 넣어봄으로써 결과를 메모하여 입력해준다. 발생연도를 조심하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추인 작업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은 기초금액이 이제 발생금액이 기초금액이 되는데 이제 우리 아까 최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잠깐만요.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704페이지 잠깐 볼게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70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발생이면 얘가 기초가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세무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발생일을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발생 연도를 조심하여라. 전년도 기준 환율을 봐야 되고 추인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처럼 해석하면 쉽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어려운 레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각각 조정할 때는 하나 입력하고 지우고 하나 입력하고 지우고 하는데 외화 금액만 지우면 된다. 물론 제가 처음 가르칠 때는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얘를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각각 하려면 그때는 이렇게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다시 입력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정말 우연찮게 수전증에 의해서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돼버렸어요. 이해가시죠? 예전에는 다 지웠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수전증에 의해서 외화금액 지웠는데 지워지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외화금액만 넣었는데 다시 다 살아나는 거야. 맞죠? 각각 조정할 때는 회사 손익금 계산 요 방법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 요 방법 썼다가 틀렸다고 나보고 때릴까 싶어서 저는 이 방법 쓰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방법 쓰시려면 꼭 이게 넣어야 돼요. 이게 손에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넣어야 돼요. 요거는 비추. 자, 지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 문제까지 해서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